중간평가 필기 시험에서 그 객관식 필기 시험 있고 그 다음에 그 필기 시험 끝나고 나면 한 10분 후에 장문 시험을 치거든요. 그래서 장문도 한 10분 정도 걸려요. 그리고 이거는 배점이 두 문제, 그러니까 28번까지 필기 치고 29번하고 30번이 장문, 장문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한 문제에 2.5점씩 해서 중간평가에서는 장문이 5점이거든요. 5점인데, 여러분들이 이 중간평가는 100자잖아요. 그래서 한 5줄 정도, 이렇게 원고지 5줄 정도 쓰면 돼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짧게 여러분이 쓰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길게는 학생들이 많이 쓰는데, 그 문제에서 원하는 글을 써야 되는 거죠. 그 질문은 이렇게 했는데 답을 다르게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질문을 잘 읽어보고, 그리고 또 질문에 나와 있는 질문을 또 그대로 써도 안 되죠. 그래서 질문을 그대로 쓰게 되면 쓸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질문을 다시 반복해서 쓰지 말고 장문을 이제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문 가장 힘들어 해서 그 쓰기 시험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 아우 쓰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힘들기도 하고 또 구술도 또 힘들어 해서 제가 그냥 여러분 이런 형식이다라는 걸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씁니다. 특히 한 번도 쓰기 숙제를 안 한 친구들은 그 원고지 쓰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유 장문 뭐 점수 얼마 안 되는데 뭐 이렇게 해서 소홀하게 하면 안 되고 지금부터라도 한번 이렇게 쭉 써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9번에서 30번이에요. 장문형이. 그래서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환경오염과 보호라는 제목으로 100자 이내로 글을 쓰시오. 이 제목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따로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바로 쓰면 돼요. 제목 쓰지 말고. 장문 시험 시간 10분이고요. 답안지에는 제목을 쓰지 말고 본문만 쓰시오. 글자 수 및 평가 항목별로 채점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0자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심각한 환경 오염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세요. 이렇게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환경 오염의 사례. 여러분 환경 오염을 쓰려고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이게 무슨 오염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염에는 이제 대기 오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수질 오염이 있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토양 오염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가장 자신 있는 거 하나 쓰면 돼요. 대기 오염은 여러분 공기가 오염되는 거니까 뭐 공장에 매연하고 그 다음에 또 자동차에 배기가스라고 그랬죠. 요게 이제 여러분 쓰기 가장 쉬운 게 이제 배기가스 연습했던 것처럼 자동차 그 배기가스를 적게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가고 또 먼 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 이제 써도 가장 편하고. 그 다음에 수질 오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장 폐수하고 그 다음에 또 생활하수라고 그랬죠. 집에서 나오는 생활하수.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수질에서는 생활하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생활하수를 이제 쓰기도 하고 토양 하면은 토양 오염은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난 쓰레기 분리수거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개 중에서 한 개를 잘 골라서 가장 자신이 있는 걸 쓰시면 돼요. 그리고 사례를 이제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환경오염 문제를 그럼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해결하기 위한 방안. 이게 여기서는 문제가 이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렇게 쓰기도 하고 어쩔 때는 또 어떤 문제가 나올 수도 있냐면 내가 실천하는 거. 내가 뭐를 실천하고 있는가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실천하는 무엇을 실천하고 있는지 실천하는 것을 하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실천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연습한 건 내가 실천하는 것을 많이 했고 그걸 지금 또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뭐 조금
뒤에 이제 말만 조금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문제가 해결하기 위한 방안하고 그다음 환경오염의 사례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에서는 요 세 개 중에서 한 개를 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써요. 여기 문제 있는 걸 꼭 써야 돼요. 다른 엉뚱한 걸 동문서답하거나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수질 오염을 한 거예요. 저는 수질 오염을. 수질 오염이 이제 여러분 가장 쉽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쉽게 또 실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생활 하수로 인한 수질 오염이 계속되는 한, 왜 선생님이 는 한 이렇게 썼겠어요. 그죠? 13간 문법이 뭐였어요? 는 한이었잖아요. 는 한. 그죠? 4단계답게 써야 되는 거죠. 는 한하고, 그 다음에 도록이었거든요. 뭐 하도록 합시다. 뭐 이렇게 도록인데, 두 개 다 넣기에는 너무 이제 양이 너무 작으니까 뭐 억지로 넣을 수는 있겠지만 좀 자연스럽지 못해서 수질 오염을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도록 해야 한다. 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글자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쓸 수가 없었어요. 그냥 저는 그래서 그냥 방지해야 한다 해서 이 글자 숫자를 맞춰야 되니까 백자를 이 백자가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여기 여러분 이 짝둘이 이렇게 써도 안 되고 또 뭐 너무 많이 그 백자니까 열자 같은 경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까지 이제는 써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쓴다거나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죠. 열자까지 한 10% 정도까지는 좀 나가도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글을 이제 이렇게 읽으면서 이 생각까지도 했는지 우리 나난이나 또 티빅이 이렇게까지 했는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차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활 하수로 인한 수질 오염이 계속되는 한 이렇게 썼죠. 그죠? 그래서 하천에서 물고기를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이다. 이 계속되는 한 하천에서 물고기를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빨래를 할 때, 그러면 뭐 해결 방법,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해결 방안인데 반 정도 딱 됐죠. 그죠? 오염의 심각성, 이 환경 오염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이제 해결 방법을 써야 돼요. 그래서 해결 방안은 이렇게 쓰면 벌써 글씨를, 칸을 먹어버리기 때문에 해결 방안은 굳이 이렇게 안 써도 돼요. 그냥 모자라잖아요. 지금 우리가 많이. 그러니까 이 칸이 모자라니까 이제 빨래를 할 때 한꺼번에 모아서 하고 세제도 적당량을 사용해서 수질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읽어보고 이게 해결 방안이구나 알 수 있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뭐 이렇게 심각하다 뭐 해결 방안은 이렇게 안 해도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게 이 종이가 모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읽으면서 선생님들이 이게 해결 방안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게 써도 돼요. 그래서 물고기를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이다. 빨래를 할 때 한꺼번에 모아서 하고 세제도 적당량을 사용해서 수질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이렇게 써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